특별한 맛과 개성으로 사랑받는 춘천의 빵지순례를 떠나봅니다. 무지개색으로 물든 식빵과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쌀로 만든 케이크, 그리고 예쁜 디저트까지 다양한 춘천의 빵들을 함께 맛봅니다. 농사에 쓸 농기구와 칼을 만드는 정겨운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곳, 영동 지역의 유일한 대장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통을 잇는 추억의 대장간을 담아봅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해줄 원데이 클래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이겨내는 손소독제 만들기부터 주방의 꽃, 핸드메이드 수세미 뜨기, 그리고 겨울철 비타민을 충전해줄 과일 찹쌀떡 만들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즐겨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거기에 더해서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도 참 많아졌다고 하죠. 네,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외출을 가급적이면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 텐데요. 네. 이런 시기에 이 신선식품들, 집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 신선식품들 많이 드시면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백질 식품 그리고 녹황색 채소 등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네. 더불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을 좀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요. 네. 잠도 푹 주무시고 더불어서 이제 골고루 영양분 섭취하게 되면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감염증으로부터 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 수칙들 잘 지키셔서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예하 리포터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예하입니다. 오늘 첫 방송하게 됐는데요. 즐겁고 재밌는 소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어떤 소식으로 즐겁게 또 재밌게 꾸며주셔서 채널 고정하게 만들어 주실지 네. 자세하게 좀 읊어주시죠. 네, 사실 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아, 그럼요. 저도 네. 빵을 정말 좋아해서 학창 시절 별명이 바게트였는데요. 긴 게 또 바게트랑 잘 어울리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네. 이렇게 전국에 맛있는 빵집을 돌아다니는 이 빵지 순례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맞아요. 사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들도 많고요. 요새는 맛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예쁘게 생긴 빵들도 좀 인기가 많아서 그것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듯이 저와 같이 빵순이 빵두리들은 이 빵지 순례를 떠나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선구자들이 지나간 발자취를 따라 SNS 속 빵 성지를 떠나는 이 빵지 순례 함께 떠나볼까요? 레고! 네, 청년의 열정으로 다시 부활한 춘천의 육림고개. 이곳에서 4년째 전국의 빵 신도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분이 사장님인데요. 매일 새벽에 빵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빵을 만드는 거 맞죠? 색깔이 좀 파란색 같은데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색깔이 좀 특별하죠? 모양도 사실 찐빵처럼 생긴 것 같지만 찐빵도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빵은요, 이제 무지개 식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천연색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색깔을 내서 만드는 식빵이거든요. 그 대만에 보면 수박 식빵이라고 이렇게 모양 있는 식빵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식빵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빵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무지개 식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색깔이 진짜 예쁘죠? 검은색은 이제 오징어 국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은 홍국살, 그 위에 노란색, 한 가지 색이 아니네요. 저희가 치자를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색색깔의 반죽을 겹겹이 올린 다음에 밤을 넣으면 밤식빵, 치즈를 넣으면 치즈식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죽부터 숙성, 발효를 걸쳐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어졌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무지개 식빵. 전국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빵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손님들이 정말 몰려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요리를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잘 만든다 뭐 빵을 잘 만든다 뭐 이런 거보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좋은 재료로 만들면은 음식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다 보니까는 제가 뭐 안 좋은 거 뭐 안 좋다기보다 뭐 계량제나 뭐 방부제 뭐 이런 거 빼고 만드니까는 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설명도 들어봤으니까 저처럼 예쁜 무지개 식빵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눈이 커지셨어요.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빵 솔직하시네요. 네, 무지개 식빵은 어떤 모습일지 드디어 공개. 오, 간 나온 따끈따끈한 식빵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떡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다고 손님분들이. 아까 만들 때부터 궁금했던 이 바삭한 이 부분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소보로 가루라고 하셨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밤식빵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요. 무지개 빛깔부터 모양까지 신기한 무지개 식빵. 이런 건 바로 소장해야죠. 제 SNS에도 바로 올라갑니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신기한데요. 블로그 같은 데도 되게 항상 예뻐 보이고 뭐 그냥 많이 보이길래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 먹었는데 저는 빵 워낙 좋아해서 근데 왜 한번 먹으면 자꾸 땡기는 맛? 그래갖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딸이 또 엄마 요새 왜 안 사와요? 빵 먹으면 살쪄. 한 겹 한 겹 사장님의 오랜 정성과 노하우로 익어간 무지개 식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춘천 명동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로 향했는데요.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는요, 온도계에 장미꽃, 붓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아니, 빵을 만드는 건지 예술 작품 만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탄생한 눈부신 자태의 디저트 케이크들, 이 깔끔한 카페 분위기에서 인싸 스멜 느껴지시나요? 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업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이지연 파티쉐가 직접 만드는 디저트들,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들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예술 작품들이더라고요. 이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최소 3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린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걸 아까워서 먹을 수가 있나요? 아깝지만 또 먹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들어가는 궁금하네요. 주재료가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걔랑 어울리는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단면 잘라보시거나 이러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크림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두면은 해동됐을 때 녹아서 흘러버리고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겉에 코팅을 어떤 거를 하느냐. 크림을 좀 지켜주는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해야 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런 글레이즈 타입으로 하고 많이 부드러워서 식감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경우는 초콜릿 코팅으로 작업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정만 지금 안에 2가지에 크림까지 3개에 얘까지 4가지, 얘 5가지.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디저트 이 제작 과정인데요. 저도 모르게 멍하니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유리 코팅 같기도 하고 이 매끈한 느낌이 너무 신기했어요. 거의 뭐 장인 아니겠습니까? 뭐 예술 작품 진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눈과 입과 마음이 모두 행복해지는데요. 이제는 입이 즐거워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빵지술래에는 의식이 하나 남아있죠. 모든 것은 인증 후 시식. 아,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쁜 애기들. 첫 번째 애기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제품은 리치로 만든 리치 무스 케이크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가 들어간 초콜릿 무스 케이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은 티라미슈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바질로 만든 바질 타르트, 그리고 레몬으로 만든 레몬 타르트 귀엽죠? 무스, 그리고 오렌지 케이크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은 좀 안개가 많이 껴서 살짝 울적한데
어떤 걸 제일 추천해 주세요? 애기들은 먹을 수 있나요? 오적한 날에는 초콜릿이죠. 초콜릿. 오늘은 티라미슈 메뉴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이 코코아 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티라미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하신 드시네요. 아, 또 먹고 싶다. 그냥 저 반으로 쪼갰죠, 지금.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예쁜 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했지만 또 먹어야죠. 겉에는 정말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려요.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화가 나요. 우울함을 날려줄 수 있는. 지금 한 3일치 달콤함이네. 드셨어요? 제가 언제 우울했죠? 이렇게 폭풍 흡입하다 보면 우울함은 날아가고 행복함만 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빵지 순례도 아쉽지만 끝이 났네요. 세 번째 빵지로 고고!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실내를 둘러보니까 별다른 점이 없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쌀입니다. 아, 저 보리 아닙니까, 저거? 쌀이군요, 쌀이군요. 겨네요. 카페 웬 쌀이죠? 이 모든 벼군요, 벼. 디저트가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들이 직접 만든 이 쌀 케이크예요. 아들이 군것질을 하지 않아서 엄마가 직접 개발한 사랑이 듬뿍 담긴 케이크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케이크죠. 밥 말고 다른 거 사탕이나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었는데 엄마가 쌀로 퓨전 요리들을 해보셔서 제가 먹어도 매일 생각날 만큼 맛있고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매일 먹고 싶을 정도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딸기 듬뿍 쌀 케이크 한번 드셔본 분들은 그 맛을 다 아시더라고요. 좀 신선하다고 그럴까? 네, 그런 것이 다른 데서 좀 맛보기 어려운. 드셔보시고 이제 가서 속이 너무 편하더라. 어떤 분들은 아기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밀가루 먹으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부반응 병원 다니고 이랬는데 이거는 먹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너무 좋아한다고 아이들도. 자, 또다시 찾아온 인증의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찍어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빵지 순례도 끝이 났네요. 짠! 색깔도 너무 이쁘고 뭔가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이 시트가 정말 쫀득쫀득하다는 거예요. 찰흙 같아요. 촬영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달달한 초코 쌀 케이크. 야, 쌀로 만든 케이크에다가 초코를 얹었는데 좀 맛이 궁금합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오, 초코가 이렇게 과하게 안 달 수도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빵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빵지 순례를 떠나봤는데요. 역시 옛말에 조상님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정말 한 군데도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하지 않을 수 없는 곳들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빵경책을 따라서 빵지 순례 떠나보실래요? 슈! 요소 씨, 저 이제 떠나려고요. 어딜요? 빵지 순례 떠나려고요. 마이크 벗고 가세요. 저도 이제 네. 열혈 신도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맛은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화면으로만 봐도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빵경책에 보면 네. 이렇게 빵경책.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인지 정말 맛도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예뻐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인장들의 그 노력과 정성, 시간이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네. 디저트 케이크 아까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네.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예. 네, 맛과 모양, 건강까지 네.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이 건강 케이크. SNS에 제가 직접 올렸는데 네.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둘러봤더니 더 많은 빵집들이 있는데 네.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보시는 모습들도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엔 양양으로 가볼 텐데요. 네. 양양에서는요, 끝자리 4일과 9일마다 양양 5일장이 열립니다. 워낙에 이 시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덕분에 네.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곳에 55년간 자리를 지켜온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55년. 와, 55년이면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뭐 반백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주인공은 바로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하면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장간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우리 저기 편찬호 시어머님 약값도 좀 해드리고.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효자 김 씨.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 에이. 호미가 부러졌어. 호미가 어떻게 해? 아이고 저런. 하나밖에 없는 호미가 톡 부러졌네. 하하 이놈 이거 대체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나? 아이고 김 대감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 호미가 이거 부러졌습니다. 요걸로는 일 못하지. 어쩌면 좋습니까요? 저기 저 양양의 시장에 가면 아주 솜씨가 기가 막힌 정말 감쪽 같은 그 대장장이가 한 명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옆 동네 가 보니까 막 이게 이런 거 하면은 저기 금도끼 은도끼 막 이렇게 주고 그러시던데 뭐 금도끼 은도끼 너 나한테 뭐 맡겨놨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대감마님. 얼른 가보겠습니다. 효자 김 씨는 하나뿐인 호미를 무사히 고칠 수 있을까요?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찾아온 곳은 양양 5일장. 큰일 났네 이거. 일단 먼저 제가 왜 옷을 갈아입었느냐. 추워가지고요. 저도 일단 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저희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장간이 여긴 것 같은데 조금 의문이 들긴 듭니다. 근데 저희 대감마님 성질머리가 아주 그냥 고약해가지고 진짜 고쳐야 되는데. 일단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희 대감마님께서 이거 호미 이거 못 고쳐오면은 저 집에서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면 저희 어머니 누가 모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불쌍해라. 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되지요. 진짜 됩니까? 예, 됩니다. 아주 멋지게 고쳐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부러진 호미를 대체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따랐잖아 지금. 이 땅속에 들어가겠어? 예. 못 들어가니까 저기 뾰족하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어우야. 이게 썰려요? 예? 이게 무슨 저기 가래떡 썰듯이 그냥. 이거 쓰는 작품인데. 우와. 이 철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썰리지? 우와. 이뻐졌죠? 작두를 이용해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다듬고 이번엔 빠진 손잡이를 끼울 차례. 저거를 여기다 끼우면은. 요건 기환 씨가 한번 해볼란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손이 저기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됐어 빨리 물에 집어넣어요. 어디다. 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딱 꾸며줘야지 이제. 땡겨도 자루가 안 빠지지. 네. 드디어 완성. 호미 고치기 참 쉽죠. 선생님. 예. 이 대장간을 운영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내가 대장간에 입학한 지가. 예. 1965년도에 들어갔어요. 1965년. 그럼 65년이면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거의 55년, 만으로 딱 55년 되셨네요? 네, 만으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한 길을 걷고 있는 김석수 대장장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부터 각종 생활 도구까지 세부치료된 도구는 모두 만듭니다. 예전엔 웬만한 마을마다 대장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장간이 참 반갑네요. 지금은 근데 이 대장간 이런 구경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쵸? 거진 동해안도 한 두 군데뿐이나 아마 그래야 될 거야 아마. 뭐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이제 농사님 도구는 싹 만들죠. 예를 들면? 호미, 변이, 낫, 칼을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올라가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기계를 돌리려면은 예. 오일을 칠해줘야지. 이거는 이제 호미 만드는 거, 호미. 이게 호미가 된다고요? 예. 에이, 이게 어떻게 호미가 돼요? 에이, 돼요. 에이, 이래놓고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차 완성된 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서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 진짜 색깔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하얀색이 된다니까, 지금. 화로가 뜨거운 물을 뱉어내면 대장장이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쇠를 달구고 몇 번의 망치질을 거치자 단단한 쇳덩이가 엿가락처럼 쭉.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예, 예. 아,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예. 아니, 아까 저기 초코바 같이 생겼던 고개 예. 지금 완전 그냥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나죠, 이게? 예, 이걸 호미 만들려면 이거부터 뽑아야 돼요. 이 연장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예, 많아요. 뭐 다 다른가요, 용도가? 그럼요. 이번엔 호미의 날을 넓게 펴는 과정. 와. 뭐요, 펴졌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까 요만했는데, 사이즈가. 근데 이쁘게 다듬어야지, 이제. 막 두들기면 됩니까? 아니죠. 각도를 맞춰야지. 이거 어지간히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약간 응?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 이 꽃내미가 살아있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호미자루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 빠지지. 안 빠지지. 예.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빠지네. 예, 그럼요. 야. 이제 다 됐어, 이제. 어르신은 지금 뭐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낙지 잡는 호미. 아니, 지금 뭐 맡기신 거예요? 칼 한번, 어떤 칼이요? 어이구. 여기 어떻게 잘 갈아주시나요? 아니, 잘 갈지요. 예. 저희 역사가 있는데, 양반이 칼 사러 왔어요. 칼! 멀리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이거 사러? 품질이야 말해 뭐하겠어요? 두 말하면 입만 아프지. 잘라보신 거 아니에요? 잘라봐요. 네.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오늘 지금 결심했습니다.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예, 오세요. 호사로 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 대장간의 수제자 1호입니다. 아, 수제자는 전데요. 예? 아, 제가 수제자인데. 누구신데요? 저분 아들이거든요. 아, 제가 이제 가업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수제자를. 그럼 지금 아드님께서는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는 한 1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드님도 꽤 되셨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 어떤 계기로 이 아버님의 가업을 딱 물려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내려와 볼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비웃었거든요. 내 연봉이 얼만데 안 내려간다라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전도 있고 비전을 떠나서 내가 안 이어받으면 영동 지방에는 대장간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결정 덕분에 양양에서 유일한 강원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장간이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김석수 장인에게 아들은 성실한 제자인 동시에 대장장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료죠.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 보면 그러니까 탕가루 묻고 쇳가루 묻고 까맣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난 저걸 안 해야지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좀 더 빨리 내려올 걸. 네. 아버지 기술 자체를 온전히 다 터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하나만 잘하면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칼 쪽으로. 네, 그래서 칼 하나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쇠를 다루기도 하지만 인생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양양에 살고 있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 부자. 뜨거운 불 앞에서 연신 망치질을 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이들에겐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쇠를 녹여 견고하게 빚어내는 일은 우리네 인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부자의 손끝에서 영동 지역 대장장이의 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대장간이 영동
지역에는 단 2곳뿐이고요. 강원도에도 그리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네네. 시대가 변하면서 대부분의 대장간들이 자취를 감췄지만 이곳에서는 전통을 잇겠다는 자부심이 네. 느껴졌기 때문에 좀 따뜻한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망치질 같은 일부 작업들은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나머지 작업들은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무리 또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손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구 하나에도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녹아있고 노하우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대장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장간이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그 전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 충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네. 그럼 농촌이 또 바빠질 거예요. 예, 이런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농장을 정성스럽게 꾸며가고 있는 이 신세대 농사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감각과 전략으로 아주 경쟁력도 갖췄고요. 네. 또 앞으로 제대로 된 농사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그냥 당찬 포부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희망이죠. 젊은 농부들의 모습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아이, 청년 농부가 저를 찾는다고요? 아이고, 나도 청년인데. 아이고, 한번 만나러 가봐야죠. 알겠어요. 꿈과 용기, 그리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멋진 청년 농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제가 딸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은요, 충주의 딸기 시설하우스 앞입니다. 여기에서 청년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금 딸기가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네. 딸기 농사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년이요? 올해 10년째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장성호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장성호 청년 농부는 충주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 2, 3년 차 때는 엄청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농업의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요. 10개의 노하우가 있으면 9개는 가르쳐주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노하우 하나를 안 가르쳐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만의 농법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성호 청년 농부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자신만의 재배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좋아하는 빨간색 과일이 되게 신선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딸기 작목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아이들이 직접 딸기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먹음직한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딸기 이렇게 뭐 수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딸기를 딸 때는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돼. 위로 약간 올려서 꺾어서 꺾어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빨갛게 잘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딸기를 수확합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저 이제 잘 따죠? 뭐 선수가 되셨는데요? 익은 것도 딱 잘 알아보고. 네. 근데 단점이 있네요. 네. 제가 계속 따면서 이 땅 짚고 자꾸 이 딸기를 따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거 무슨 재배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토경 재배 방법이라 해가지고 순수 흙을 만들어가지고 토양에다가 딸기 심어서 그 토양 성분을 빨아먹는 재래식 방법, 재배 방법입니다. 장성호 청년 농부는 편리한 수경 재배 방식보다는 재래식 토경 재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래 방식은 물론 힘들어요. 요새 농법이 좋아져서 많이 점점 편해지고 하고 있는데 이 토경 딸기의 맛을 벗어나질 못해서 저도 토경 딸기의 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장성호 청년농부가 재배한 재래식 토경 딸기. 꿀 발라 놓은 듯 맛있게 달았습니다. 먹고 또 먹고 자꾸만 손이 가네요. 궁금해서 당도를 재어보니 무려 14.3보릭스. 꿀 발라 놓은 거 맞네. 여러분 딸기 하나를 하실라우? 청년 농업인들한테 정책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리의 대출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상 농사가 항상 365일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도 있고 이제 뭐 기상 변화에 따라서 농사가 안 됐을 때 가정했을 때는 그 대출금을 갚아 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사를 지러 오셨다가 소득이 안 나서 다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례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경험을 한 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청춘부터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장성호 청년농부였습니다. 충주에 또 다른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작물을 키울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상추의 바다로구나. 우와, 상추다 상추. 야, 이 농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8년 됐어요. 8년이요? 8년째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유준 청년농부입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토박이 농사꾼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8년 전부터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복무 후 2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청년농부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으로 일거리가 창출되는 게 상추이기 때문에 상추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시설하우스 30동 규모의 상추와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지난해 가을에 정식한 상추를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상추 수확 일선을 도왔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확하는 재미가 솔솔. 금방 상추를 한아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추 재배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상추 재배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좀 재배에서 어려운 거는 연작장애가 좀 잘 온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아, 근데 진짜 뭐 상추를 드셔서 그런지 얼굴 진짜 동안이세요. 어려 보이시는데요? 네, 상추가 아주 피부에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추가 동안의 비결, 피부에 좋다니 상추 먹고 어려지자. 역시 상추의 짝은 고기. 본격적으로 상추 먹방 시작해봅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예, 아까 너무 상추만 생으로 드신 것 같아갖고 제가 삼겹살 좀 준비했습니다. 와, 요거는 어떤 요리죠? 요것도 상추예요. 이것도 상추라고요? 네. 이거 무슨 요리예요, 이건? 이건 상추를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놓은 상추 무침입니다. 상추 무침 맛이 궁금했는데요. 고소하고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고기와도 궁합이 최고. 이번에는 상추 겉절이에 고기를 싸서 먹어봅니다. 최고다, 최고. 이렇게 상추로 또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요리예요? 상추국이요. 상추국이라고요? 상추의 또 다른 발견, 상추국을 소개합니다. 된장과 파, 마늘, 그리고 데친 상추만 있으면 준비 끝! 된장국을 끓이듯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인 후 다진 마늘과 데친 상추 듬뿍 그리고 파를 넣어서 맛있게 끓이면 상추국 완성! 와, 이 상추 된장국 의외로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죠. 예. 자, 그럼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예. 상추 쌈으로만 먹어보셨죠? 상추의 변신, 상추국 맛은? 와, 이게 속이 확 꿀리네요. 아주 맛있죠. 응. 그리고 이 된장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진함이 생기고 이 상추 이거 식감이 진짜 약간 미역 씹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더 많이 끓이면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요. 아, 진짜요? 그 지금 끓인 된장국은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국거리 소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뭐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 두부도 되고. 네, 두부도 넣으셔도 되고 더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뜻밖의 만찬. 추운 겨울 야외에서 뜨끈한 상추국을 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상추국 완뚜!
제일 기쁠 때는 농사꾼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내 작물이 엄청 이쁘게 잘 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어떻게 키웠냐, 너무 잘 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처럼 청년 농부들이 기분 좋게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청년 농업인 그 모델 성공 모델 지원 사업하고 그 스마트팜 기술 지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그 창업 신기술을 지원으로 그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 가족이 모두 와서 아이나 어른이나 한 가족이 마음껏 뛰놀고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미리 구축을 해놓는 게 꿈이라면 꿈이죠. 네. 꿈과 열정, 패기가 넘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우리 땅을 일구고 정직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청년 농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외출하기도 참 어렵고요. 또 사람 많은 곳에는 좀 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집에만 있기는 굉장히 답답한데 네. 이럴 때 짧게 나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이하 씨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원데이 클래스 하면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안 해본 원데이. 클래스가 없을 정도인데요. 뭐 상당히 의기양양, 뭐 기세 등등하신데 네, 네. 저희가 엄선한 이 원데이 클래스도 직접 경험해 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집에서 맨날 뭐 하는 거냐고.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심할 때 재미있게 노는 방법. 응?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는 금손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똥손이라고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다고? 원데이 클래스 right now. 미세먼지와 추위, 거기에 바이러스까지 갖가지 이유로 외출조차 꺼려지는 요즘. 나를 위한 힐링타임, 원데이 클래스는 어떨까요? 이 겨울을 건강하게, 맛있게, 깔끔하게 보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들 소개합니다. 원주 미로시장을 찾아간 박경윤 리포터. 여러분, 제가 이 금손이 되기 위해서 이 미로시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소독제나 마스크 사려고 하면은요, 어딜 가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근처 공방에서 이거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미로시장 올 때마다 너무 헷갈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손소독제를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오면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아주 희소식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잘 네. 찾아온 건가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서는 네.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진짜 이 금손이 아니라 똥손이어서 문제예요, 선생님. 아니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쪽으로 잠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손 소독제 만들기, 무수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이 필요하고요. 취향에 따라 아로마 오일을 준비해줍니다. 전자저울이 없다면 약병 눈금을 활용해도 되고요. 비율에 맞춰 글리세린과 아로마 오일, 에탄올과 정제수를 넣어줍니다. 완성! 이렇게 나만의 손 소독제가 완성됐는데요. 재료의 비율에 맞춰 섞어주기만 하면 되니 참 쉽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수 알코올 75%와 정제수 20% 그리고 우리 손을 위해서 손 보습을 위한 글리세린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는 비누긴 비누인데 휴대용 크림 비누로 만들 거예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휴대용 크림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라민 분말과 구연산, 글리세린, 아로마 오일, 물, 베이스 비누가 필요한데요. 종이컵을 2개 준비해 하나에는 비누 베이스를 제외한 재료들을 계량해 섞어주고요. 다른 하나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로 자른 비누 베이스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녹여줍니다. 그리고 녹은 비누 베이스에 첫 번째 종이컵 속 재료들을 넣어 섞어주고요. 잘 섞였으면 휴대 가능한 용기에 넣고 식혀주면 휴대용 크림 비누 완성! 자, 금손으로 거듭나기 프로젝트 손소독제와 휴대용 크림 비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들고 나니까는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안녕!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코바늘 공방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또 금손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전에 똥손에서 금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2단계 도약을 한번 해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지금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여기가 뜨개질이잖아요. 네. 한 번도 요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오면은 제가 2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럼요. 여기는 다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예요. 그래요? 네, 그럼요. 여기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2단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수세미라곤 믿을 수 없게 알록달록 예쁜 색감과 모양을 자랑하는 수세미들. 너무 예뻐요. 박경룡 리포터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요 실을 끝을 빼시고요. 네. 실을 잡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건 오래 안 걸리는데 이제 실 잡는 거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 이렇게 실과 바늘 잡기, 코 잡는 법부터 배워보는 박경윤 리포터. 의욕은 가득한데 손이 따라주지 않네요. 그런데 어째? 자, 보세요. 어때요? 진짜 난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겠어. 너무 어려워. 진짜 실이 자꾸 왜 감싸자는데 풀리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보아요. 네. 선생님, 자 여기에서 코를 안쪽으로 걸어요. 안쪽으로 갈고 바늘이 걸려있는 그 실에 바늘을 빼는 거예요, 우리. 빼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요. 선생님 더 화났어요. 선생님 화났어요. 살려줘요. 다시. 네. 안쪽으로 넣으시고 안쪽으로 넣고 걸어서 선생님의 특훈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코바늘 수세미를 떠보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뜨면 코바늘 뜨기의 재미가 2배가 된다고 하죠. 빠른 손놀림으로 쭉쭉 떠나가니 어느새 수세미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뜨개질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 뭐 그건 아니고요. 가려주세요. 조금 우리 이제 다른 모양으로 했다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짧은 시간에 한 게 네. 정말 대단해요. 바늘도 못 잡으신 분이. 맞아요. 최고. 인정.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2단계 금송 프로젝트 성공! 마지막 장소가 여기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똥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2단계까지 도약을 했으니까는요, 마지막 3단계, 저를 위한 장소, 바로 쿠킹 클래스입니다. 선생님, 오늘 총 3가지를 배우는데 마지막에서야 저의 전문 분야가 나왔네요. 오늘은 학생이 아니라 여기서만큼 서브 역할로 한번 제가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리예요? 말만 하세요. 겨울철 많이 나는 과일인 딸기와 귤을 이용해서 과일 찹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 찹쌀떡이요? 떡이요. 그런 요리가 존재해요? 그럼요. 떡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정말 쉬워요. 먹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오늘 도전해 보실까요? 화이팅! 과일 찹쌀떡 만들기 재료는 찹쌀가루, 전분가루, 딸기와 귤 같은 과일, 그리고 파당금이 필요한데요.
먼저 찹쌀 가루를 쪄서 찹쌀떡을 만들어줍니다. 네, 선생님, 사실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귤이랑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일단 겨울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이기도 하고 겨울은 특히나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딸기와 귤을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야,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과일이에요. 한번 그러면 이거 다듬어 볼까요? 네. 네. 딸기도 꼭지를 따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딸기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제 이거 앙금을 쌌을 때 앙금이 이렇게 약간 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물기를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손질해 물기를 제거한 과일 한쪽에 팥앙금을 발라주는데요. 팥앙금의 달콤함과 과일의 새콤함이 잘 어우러지고요. 또 식감도 더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입맛이 도네요.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비늘 위에다가 찰떡을 쏟아내고 찰떡은 쫄깃쫄깃하고 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치대주면은 떡이 아주 매끈하게 찰져져요. 충분히 치대서 쫄깃쫄깃해진 찹쌀떡 안에 팥앙금 입힌 과일을 넣고 과일이 보이지 않도록 잘 감싸주면 되는데요. 벌써 먹음직스러운 모양이 나왔네요. 짠! 완성! 그 단면이 궁금한데요. 손수 만들었다고 마구 자랑하고 싶어지는 과일 찹쌀떡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 박경윤의 인생식당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거의 100% 받은 음식이지만,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단면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치 나처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과일 찹쌀떡.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경윤 씨? 이거는 뭐랄까 이 쫀득함은 기본이고 이 딸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한 제가 이 딸기 향수를 뿌리는 그런 느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느낀 거는요. 저는 절대 똥손이 아니었습니다. 금손이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도전해보세요. 와, 과일 찹쌀떡 정말 예쁘지 않나요? 보기 네.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정말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네. 예하 씨는 어떤 원데이 클래스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이 딸기 찹쌀떡 꼭 만들어보고 싶네요. 딸기 찹쌀떡. 네네네. 오늘 저희가 뭐 뭐였죠? 수세미 있었죠? 네. 찹쌀떡 만들기 있었죠? 손소독제도 손소독제. 있었죠. 지금 같은 시국에 딱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선별해드린 이 원데이 클래스 잘 고르셔서요. 뭐 좋은 추억도 좀 만드시고요. 새로운 또 취미도 가지시고 뭐 가정 형편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도 만들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박예아 리포터가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네. 너무 아쉽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빨리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신고식인데 너무 좀 짧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빵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맛있는 빵을 혼자만 드시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게요. 세 군데 갔다 오셨나요? 네, 세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빵은 못 먹어봤으니까 예아 씨에게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용석 씨와 저에게 따로따로 추천해줄 만한 메뉴 어떤 빵이 있을까요? 세 군데를 다녀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쌀 케이크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드신다고요? 네, 그럼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쁜 케이크 있었잖아요. 그 무스 케이크. 예쁘니까 예쁜 무스 케이크. 예아 씨가 몰랐는데 거짓말 참 잘하시는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한테 어울리는 빵은 용석 씨는 뭔가요? 아무래도 밤식빵을 왜 밤이죠? 찍고 싶어서. 밤. 저를 갈기갈기 찢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먹먹하죠. 밤식빵 많이 먹으면 어둡다, 뭐 이런 건가? 목이 맥히고요. 답답하고요. 맛은 좋죠. 맛은 좋아요. 네. 밤으로 맞아봤다는 소문은 아직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한 빵 추천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어느덧 중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방학도 잊고 공부에 푹 빠져 사는 삼척교육문화관 청가람학교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원주의 한 착한 카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토요일마다 카페지기로 변신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카페. 커피처럼 따뜻한 원주 착한 카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레트로를 주제로 꾸민 다양한 가게들을 찾아가 볼게요. 옛 추억이 가득한 정겨운 숙소부터 추억의 LP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따뜻한 감성으로 수놓은 지역의 레트로 공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쭉 봤더니 오늘 명수 씨 의상이 네. 녹차색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파래요. 네, 초록색. 봄이 오는 개나리색은 아니었고요. 예, 예. 녹차색인데, 자, 이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 많이 드시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뭐 소화 기능이 좀 개선되고, 또 이 지방간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네, 네, 효과가 네. 녹차에 있다고 왜 합니다.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녹차 외에도 코코아와 아보카도에도 네.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걱정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녹차, 코코아, 아보카도 많이 드시고 여기에 네. 비타민 D까지 섭취를 해주신다면 네, 걱정 없이 좀 지내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명수 씨가 감기를 좀 자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기를 유발시키는 주범이 체온보다 낮은 37도 이하에서 아주 증식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녹차 많이 드시면서 몸도 훈훈하게 만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